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9장 맞죠? 9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하겠다고 안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그걸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마지막 설명을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볼까요? 0입니다. 여기에 페어런트 해서 여기 지금 스타가 있는데 스타가 저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설명이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설명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한번 요 우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Shift B. 그렇죠. 지금 실행 결과가 이렇게 퍼플 형태로 되도록 만든 것이 이 코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지를 지난 파워포인트에 있는 설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죠. 요 부분이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엘리먼트 중에서 엘리먼트만 선택한다. 어떤 엘리먼트만? 부모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만 선택한다 했죠. 무슨 말이야? 이 말입니다.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얘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만 뽑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린 여기 지금 좀 이따 보면 코드 안에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럼 뭔데? 얘의 후손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걸 뽑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코드로. 자, 봅시다. 여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샵 div0 id가 div0이네 얘죠. 그죠? id가 div0인 A에 한 칸 띄고 스타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 id가 div0인 A에 후손으로 있는 아이들. 그럼 누구예요? 요 div0가 어디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나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다 후손이죠. 후손 맞잖아요. 그것들이 후손인데 그 후손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 부모의 역할을 하는 애들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안에 부모의 역할을 안 하는 애들이 있나? 다 부모가 뭐지? 자기 밑에 자식이 달려있으면 부모죠. 맞죠? 이렇게. 여기 밑에 달려있는 거가 자식이라고. 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틀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엔 태그 안에 내용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태그 안에 내용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태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게 있잖아요. 45라인 얘잖아요. 그죠? 얘는 태그 안에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모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부모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Shift B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뭐 하는 얘만 맞습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부모 역할을 하니까 누구 밑에 달려있는 것들? 우리 샵의 div0였죠. 맞잖아요. 그죠? 요 나머지들은 다 부모 역할을 하니까 전부 다 퍼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요 스타 기호가 그죠?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좀 섞여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설명 잘못한 것이고요. 앞에 것은 기억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지금 방금 설명했는 것으로 다시 정정을 좀 부탁합니다. 자, 됐고요. 그럼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직접 만들어 보게요. 한번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우선 만들어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 과정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해볼게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탐색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미리 3개를 만들어 놨어요.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요걸 우선 한번 보자고요. 보고 실행 한번 시켜 볼까요? result 1 얘예요. result 2 요놈입니다.
result 3 요놈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 입으로 이동을 하죠. 자동으로. 요거예요. 요 세 가지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result 1에 해당되는 최초의 코드가 source 1입니다. 한번 source 1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다가 source 1을 열어볼게요. 예, 여기에요. 얘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Shift B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result 1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출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맞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빨간색으로 하고 글자 키워야 되고, 진한색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학년 때 배웠던 걸 하면은 CSS 코드 넣으면 되죠. 그 CSS 코드의 역할을 우린 지금 뭘로 만들어 보자고요? 예, 맞습니다. jQuery로 만들어 볼 거예요. 왜 jQuery로 하려고 그래? CSS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CSS로 하면은 정적인 상태가 돼요. 미리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 되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만 이렇게 바뀌도록,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바뀌도록.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정적의 반대 개념? 맞습니다. 동적이라 불러요. 이 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 이렇게 버튼 하나 두고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동적인 기능을 붙이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니까 지금 우리가 CSS의 기능을 jQuery로 미리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소스 1이 이 소스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라면을 끓이는 순서는 빨갛게 되고 아래쪽에 5분 후 먹는다는 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알죠? jQuery 쓰자고요. jQuery 쓰려고 그러면은 자, 요 글자 좀 키울게요. 네, 요렇게요. jQuery 쓰려고 그러면은 헤드 영역에다가 맞습니까? jQuery 코드 넣으면 돼요. jQuery 코드 넣으려고 그러면 우선 다운로드 방식이든 CDN 방식이든 나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jQuery를 가져와 쓸게라고 우선 여기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 코드가 뭐였죠? 우리 예제에서 봤던 거, 방금 봤던 예제에서 볼까요? 요게 방금 봤던 예제인데요. 위에 있죠? 요 코드 아닙니까? 스크립트 src 코드 jQuery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거 맞죠? 요게 나 jQuery 가져와서 쓸 거라고 그죠? CDN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요 코드 카피 좀 뜰게요. Ctrl C. 나도 필요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헤드 영역 어딘가에 Ctrl V 넣으면 되죠. 요렇게. 그렇죠. 잠시 조금 코드를 늘려줄까요? 예, 요렇게. 맞죠. 그럼 나 이 아래쪽에, 그죠? 이 아래쪽에 이제 jQuery 넣을 수 있잖아요. 넣어볼까요?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크립트. 맞죠? 자, 스크립트 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jQuery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래. 여기 type text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속성 값은 명시를 이렇게 해주면 제일 친절한 것이고 Ctrl X 지워도 됩니다. 요즘은 뭐 스크립트의 베이스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표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자바스크립트인 걸 아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자바스크립트 외에 별도로 쓸 수 있는 스크립트 타입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전설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 안 쓰면은 뭐 요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코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한 6, 7년 뭐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자바스크립트가 천하 통일해 버렸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자, 기억나죠? 나 jQuery 코딩 할 거야. 하려고 그러면 달러 붙이고 그 다음 뭐였죠? 맞습니다. 문서가 올라오면 실행되도록 하고 싶어. 도큐먼트. 점 뭐였습니까? 맞아요. ready.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을 자꾸 해보면은 내 손에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안 해워도. 그리고 나서 함수문 하나 넣어준다 그랬죠. 펑션. 근데 이 함수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름 붙일 필요 없어.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맞아요. 콜백 함수라 부른다 했어요. 문서가 준비되면은 그냥 바로 실행시켜 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함수 이름을 줄 필요가
없다 있다 그죠. 이런 콜백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해야 될 문장은 이 갈로와 이 갈로 사이에다가 구성해주면 되죠. 여기에다.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안에 구성할 것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해보자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우선 이 글자부터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글자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글자들이 몽땅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기울어져 있어요. 이틀릭체라 그럽니까? 이틀릭체로 얘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럼 이틀릭체로 해야 될 대상을 우선 뽑아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이틀릭체로 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니야. 누구야? 얘들이야. 그럼 얘는 누구야? 얘들이야. 그럼 얘들이 이틀릭체로 돼야 되네요. 그럼 뽑아야 돼. 그게 선택자였잖아요. 선택자. 어떻게 뽑을까? 공통적인 걸 찾으면 되죠.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있네요. 요 네 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뭐예요? 모두 태그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li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쟤네들을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li로 뽑으면 되네라고 된다, 그죠? 그럼 뽑읍시다. 자, jQuery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우선 선택자로 뽑을 대상을 써주면 되죠. li라는 태그로 되어 있는 놈을 뽑아냈어. 우리 교재 기억나죠? CSS를 바꾸어 주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맞아요. 폰트 스타일을, 이 CSS 코드죠. 폰트 스타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표기합니다. 우리 책에서 이렇게 하고 했었죠. 표현법은 외우지 말고 보면 압니다. 그죠? 이건 CSS에서 우리가 배운 코드이고. 이렇게 한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잠시만요. 이쪽에 같이 볼까요? 글자 좀 줄일게요. 자, 됐습니다. 그렇죠. jQuery로 선택자를 뽑아내는데 li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몽땅 뽑아가지고 CSS를 바꾸어주세요. 어떻게? 폰트 스타일을 이틀릭체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맞으면은 이 글자들이 이틀릭체로 바뀔 겁니다. 자, 저장해 볼까요? 자, Ctrl S 저장했습니다. 이 코드 실행시켜 볼까요? Ctrl Shift B 맞죠? 원래? 그렇죠. 미안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틀릭체로 바뀌었잖아요. 이 글자 모양지. 그러면 정말로 이 코드에는 지금 여기 jQuery로 구성했는 이 코드가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확인은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검사로 들어가면은 그죠? 코드 분석을 할 수 있죠. 이 개발자 모드죠. 아래쪽이. 엘리먼트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자, 여기 보세요. 보이죠? 조금 유심히 보면은, 여기에 li는 그냥 li만 있는데, 여기에 li는 뒤쪽에 전부 다 폰트 스타일이 이틀릭이 붙어 있잖아요. 왜? 문서가 올라오면은 요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초로 만들어진 코드와 다르게, 그죠? 새로운 코드가 추가돼 가지고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틀릭체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걸 우리가 동적 구현이라고 부릅니다. 동적의 반대는 뭐예요? 정적이죠.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만들어져 있으면 정적이고요. 출발할 때는 없었는데 실행 중에 반영되어지는 것들이 동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jQuery 코드 넣고 정말 반영됐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코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를 여기 와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처음에는 좀 가지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반영해야 된다, 그죠? 아까 우리 여기에 무슨 색이 있었어요? 네, 빨간색이 있었죠. 라면을 끓이는 순서 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죠. 그럼 얘만 뽑아내면 된다, 그죠? 뭘로 뽑아내야 돼요? 얘잖아요. 그쵸? 바로 보이죠? 뭘로 뽑아내면 돼요? 네, H3를 뽑아내면 돼요. 그럼 H3를 뽑아내면 되니까 써볼게요. 달러에. 그쵸? 태그가 뭐라고? H3인데 똑같죠? CSS를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자, 컬러를 글자 색이죠. 글자 색을 뭘로 해주고? 레드로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하나 더 있죠. 글자 크기도 키웠죠. 폰트 어떻게? 사이즈를
맞습니까? 얼마나 키워요? 좀 키워줘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한 30 픽셀 정도로 지정할게요. 그러면은 H3에 대해서는 CSS가 몇 개 적용된다고? 컬러와 폰트 사이즈 두 개가 적용되는 겁니다.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저장할까요?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그렇죠. 맞죠? 방금 새로운 jQuery 코드가 하나 더 반영이 돼가지고 코드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것이 그대로 빨갛게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바꿀게요. 아까 기억납니까? 최종 결과 화면에는 얘가 어떻게 되었었죠? 진하게 되었더랬어요. 진하게. 그럼 얘만 진하게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된다, 그죠? 얘만 진하게 해야 되니까 얘만 뽑아내야 돼요. 얘만. 아니, 얘만 뽑아내려고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게 뭐 없어. LI로 뽑아내면 다 뽑아나와. 그럼 얘만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면 돼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지우고 다시 올려볼게요. 그럼 얘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LI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이면 돼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ID equal 맞죠? 또는 뭐였죠? 클래스 equal 해서 이름을 하나 붙이고 하면 돼요. 우선 그 방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 하나 붙일게요. LI 해서 야, 너 다른 애들하고 구분돼야 되니까 이름 하나 더 가져. 해서 이름 줍니다. 뭐라고 줄까요? TTT라고 줄게요. 그럼 됐죠. 이제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저기에 이름이 TTT라 되어 있는 애만 뭐 하면 돼요? 진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 이름이 태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TT라고만 쓰면 안 되고 저 이름은 아래쪽에 보다시피 ID equal이라고 붙인 거잖아요. ID로 이름 붙인 우리 뭐라 표기를 하게 됐지? 맞아요. 샵이에요. 그래서 샵 붙이고 점 찍고 자 디자인 하나 바꿔주는데 CSS 뭐라 바꿔주기로 했죠? sorry 됐습니다. 뭐 하겠죠? 글자 진하게 하기로 했죠. CSS로 글자를 진하게 하려고 그러면 써야 되는 코드가 폰트 맞아요. 웨이트예요. 그렇죠. 폰트 웨이트를 어떻게 해달라 하면 됩니까? 진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볼드 맞죠. 이렇게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과연 이거 좀 당겨 올릴게요. 13라인부터 16라인까지 빈줄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과연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그죠? 아이디만 뽑아내 가지고 진하게 될 거예요. 되는지 해볼까요? 저장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그렇죠. 됐다. 그죠? 어떻게? 미안합니다. 화면 다시 정리 좀 할게요. 됐습니다. ID가 TTT를 뽑아내가지고 글자를 진하게 하라 하니까 코드에서 동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반영된 결과가 화면에서도 진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걸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5분을 먹는다는 걸 지금 진하게 했어요.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그래서 얘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얘는 지금 ID 이름을 부여해서 뽑아냈어요. 이렇게. 그쵸?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 그렇죠? 아니죠. 또 있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나는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쓸 거야. 아니야. 난 다른 방법 쓸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 여기 이름 붙였어요. 이름 붙여서 뽑아내면 제일 뭐 생각이 쉬운 방법인데 이름 안 붙이고 못 뽑아낼까? 이름 안 붙이고 저 마지막에만 뽑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선택자들을 배웠던 몇 페이지 안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필터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죠. LI들 중에서 필터링, 콜론입니다. 이런 애만 뽑아낼 거야 할 때 뒤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 보세요. LI들 중에서 이 애만 뽑아낼 거야 할 때 뒤쪽에 필터링을 뭘로 해주면 좋을까? 맞죠? LI 중에서 맨 마지막에만 뽑아낼 거야 라고 한다면은 맞습니까? 여기다 뭐라 써주면 돼요? 기억나죠? last예요.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뽑아내고 또 뭐 있어요? equal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LI들 중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만 뽑아낼 거야 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뭐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는 각자의 선호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 코딩을 해두었더라도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 라스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예, 그렇죠. 새로 고침. 똑같잖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맞죠? 똑같이 진하게 되잖아요.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그 예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은 미리 지금 설명드릴까요? 지금 하고 있는 요 예제를 제가 잠시 브라우저를 확장시킬게요. 지난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기덥이죠. 기덥에 우린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jQuery 스터디 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jQuery 클릭하면은, 예, 클릭하면은 소스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여기에서 다운받았죠? 그쵸?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지난번에 다운받을 때와 다르게 제가 하나 더 추가했는 게 요거예요. 데모예요. 요 데모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결과 파일과 소스 파일 둘 다 올려놨어요. 이게 최종 결과고 이게 지금 작업용 파일이다. 그죠? 이걸 작업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소스들을 결과는 미리 보고 요걸 가지고 왔어. 그쵸? 요 소스들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스스로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나는 다르게도 할 수 있네.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리절트 2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를? 소스 2를. 그렇죠? 밍밍하게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보이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얘는 지금 줄 구분도 없이 그냥 길게 쭉 되어 있고, 그쵸?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쵸? 조금 구조화되어 있죠? 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번엔 누구를 가져와야 돼요? 소스2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스2를 아톰에 가져올게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맞잖아요. 밍밍하잖아요. 그렇죠? 글자 좀, 브라우저 좀 줄일게요. 크기를 오른쪽에 붙여놓을게요. 뒤쪽에 계속 쭉 나온다. 그죠? 쭉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이런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선 jQuery 넣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앞전에 코드에서 잠시 코드 카피 뜰게요. 오라인에 있는 나 jQuery 코드 구성할 거야 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소스를 맞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jQuery 코딩을 이제 구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 했던 대로 코딩 넣을 거야. 이 타입은 생략할게요. 지우고, 뭐였죠? 네, jQuery 코드 스타트 시켜주면 되죠. 달러에 document 점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실행시켜줘. ready. 무엇을? 아래와 같은 함수를 실행시켜줘. 콜백 함수가 될 거니까 이름은 필요 없어.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밑에다가 구성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jQuery 코드의 기본 이제 출발 모습이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선 얘들을 안으로 엄퍽엄퍽 좀 넣어야 되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보입니까? 여기 요렇게 그쵸?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 그죠? 좀 구조화시킨 모습을 조금 넣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도록 했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인덴트라 그럽니다. 그죠? 인덴트. 안으로 들여쓰기 한다. 이런 뜻이죠. 우선 인덴트부터 할게요. 누가 인덴트 돼야 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인덴트 돼요. 내용 설명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HTML에서 HTML에서 내용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 있죠. 내용 설명. 얘네들만 뽑아내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나? 보이죠? 아, 얘네들 뭘로 돼 있어? div로 돼 있어. div로 돼 있는 것을 뽑아내면 되네. 라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볼까요? 다시 실행하면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다 되겠네요. 다 뽑아낼 수 있겠네요. 전부 다 div로 된 것들 다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저도 div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달러에 jQuery로 코딩할 거야. 뽑아낼 거야. 누구를? 저 아래쪽에 div로 되어 있는 애들을 뽑아내어 가지고 CSS를 바꾸어줘. 어떻게 바꾸어줘? 할 일이 뭐예요? 들여쓰기였죠. 들여쓰기를 CSS에서는 우린 뭐라 부른다? 예, 맞아요. 패딩이라 불러요. 그렇죠. 마진하고 패딩은 좀 다릅니다. 마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영역을 유지하면서 여백을 주는 것이고, 패딩은 자기 영역 안에서 뒤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패딩이죠.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죠? 자, 안으로 밀어 넣는 여백을 얼마 줄까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한 1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자, 저장합니다. 컨트롤 S. 바뀐 내용을 실행시켜 볼까요? 컨트롤 Shift B. 그렇죠. 볼까요? 컨트롤 Shift B. 됐나요? 실행이? 실행이 뭔가 덜 된 것 같죠? 뭐가 덜 됐죠? 틀린 데 있나요? CSS의 패딩에 10픽셀. 볼까요? 네, 제가 미스했다, 그죠? 콤마가 아니고 뭐였죠? 컬러. 엉뚱한 코드 넣었죠? 다시 바꿀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렇다, 그죠? 됐죠? 네. 요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컨트롤, 네, 됐어요. 자, 패딩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또 바꿔줘야 돼? 결과 한번 볼까요? 글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눕혀야 되네요. 이탈릭체라 그럽니까? 근데 얘는 안 눕혔다, 그죠? 출처는 안 눕히고 위에 거만 눕혔네요.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div 가지고 하면 안 되네요. 요것만 눕히고, 그쵸? 눕히고, 출처는 안 눕히잖아요. 여기 있는 div들은 손이 안 가야 되고, 앞에 있는 div들만 손이 가야 되네요. 얘를 어떻게 하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만 손볼 거니까, 제가 화살표를 표시하는. 그럼 거기만 손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름 하나 붙이면 된다, 그죠? 공통적인 이름. 예를 들면은, 뭐, 클래스. 이걸로 해서, X라는 이름으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줘가지고, 클래스 X로 된 것만 뽑아내 하면 되긴데, 그렇게 하면 제일 접근하기 쉽고, 제일 잘 떠오르는 방법인데, 저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위치를 가지고 해볼게요. 요 div, 그 다음에 요 div, 우리가 지금 손봐야 될 div는 요 div예요. 근데 얘네들 div는 자기 뒤에 있는 이런 div들을 말고 앞에 있는 것만 손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공통적인 위치를 찾아보니까 이 태그 바로 뒤에 있는 거죠. 요 태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이죠. 조금 좀 드문 방식을 써보겠다는 겁니다. 위치를 이용하는 거. 따로 이름 안 붙이고. 그럼 뭐가 돼요? H3 태그가 있는데 걔 바로 뒤에 나오는 div만 뽑아내면 되네 이 뜻이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책에. 기억나요? H3 태그 바로 뒤에 있는 div만 뽑아내라 할 때 여기 뭐라고 써요? 맞아요. 요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책 몇 페이지였습니까? 책에 몇 페이지 있었죠? 나오네요. 354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뽑아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것만 뽑아내고 싶을 땐 이렇게 써줘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거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위치를 가지고 해보겠다. 자, 합시다. jQuery로 코딩할 거야. 뽑아낼 거야. 누구를 뽑아낼 거야? 방금 했죠? H3 태그 바로 뒤에 있는 누구? div들만 뽑아낼 거야. 됐습니다. 해서 뭐 할 거야? CSS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미안합니다. sorry. 잠시만요. 자, 다시 됐죠? 어떻게 바꿀 거야? 글자체를 기울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글자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이탈릭체로. 그리고는 계속 내용이 저 뒤로 안 가고 여기에서 딱 끊기도록 이제 사이즈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 내용의 폭이 딱 이 정도 폭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해줘야 돼요. 다르죠? 소스 2는 길게 가잖아요. 계속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는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는 딱 이 정도 크기로 구성을 해줘라고 되어 있죠. 기울여주고 길이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두 가지 해야 되네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글자체부터 바꿀게요. CSS로 뭐죠? 폰트 스타일. 맞습니까? 를 뭘로 바꾸어줘? 예, 맞아요. 이탈릭체로 좀 바꾸어줘 하면 돼요. 하나 더 있어. 콤마 찍고 하나 더 써주면 돼. 뭐였죠? 아까 전체 폭을 잡아놓고 그 폭 안에서만 내용이 나오도록 할 거야. 위더스 얼마 정도 줄까요? 원하는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한 400픽셀 정도 줄게요. 자, 하나 더 했습니다.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저장하고 컨트롤 S 세로 거침. 소스 여기 있죠? 바뀌는 거 확인해 볼까요? 세로 거침. 예, 됐죠. 뭐 됐어요? 이탈릭체로 됐고 폭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잠시 마찬가지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검사 화면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코드가 반영된 것이 실제로 되는지 아래쪽 코드 한번 볼까요? 예, 보이죠? 보이죠? 그죠? 이탈릭체로 되어 가지고 400 폭으로 되도록 잡아놨잖아요. 3개다. 맞죠? H3 바로 다음에 나오는 div들. H3 바로 다음에 나오는 div들만 그렇게 되어 있죠. 잘 됐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결과 화면 볼까요? 잘 보이나요? 예,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얘만 지금 좀 글자색이 얘하고 좀 달라요. 그죠? 조금 연한 회색 쓴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죠? 그레이 컬러를 썼네요. 그럼 얘만 뽑아내야 돼요. 이번에는. 뒤에 것만. 이거 어떻게 뽑아내지? 이미 여러분들 생각 잡혔죠?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죠? 뒤에 것만 뽑아내면 돼. 뒤에 것만. 뒤에 것만. 뒤에 것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어떻게? 네. div들 중에서, 맞아요? div들 중에서 뭐인 것들만 위치가 몇 번째 있는 것만 1번째 있는 것만 뽑아내면 되죠. 그쵸? 요렇게. 맞습니까?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얘하고 또 한 밑에 하나 더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린 뒤에 건 뽑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얘가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라는 이 설명 구조가 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H3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같은 레벨에 있는 형제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div의 첫 번째 뽑아내라 그러면 얘만 되지 뒤에 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H3에 바로 뒤에 있는 D를 뽑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이제 H3에 바로 뒤에 있는 div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div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D가 아니니까 이 플러스 기호 못 씁니다. 그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이 좀 떠오르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세요. 달러에. 자, 이번에는 H3에 있는 div들 중에서, 맞죠? 바로 D가 아니에요. H3 뒤쪽에 있는 div 중에 하나를 뽑아낼 거예요. 그럼 바로 D가 아닌 뒤쪽에 있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물결무늬 A였죠. 여긴 뒤쪽에 달리는 모든 것들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코딩해 주면은 맞습니까? 이렇게 코딩해 주면은 H3D에 있는 모든 div들 그리고 요 div 그다음에 요 div가 둘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만 뽑아내면 되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H3D에 있는 div들 중에서 그죠? 뒤에 건 뽑아내면 되죠. 그러면은 뒤에 것만 뽑아내려고 그래. 그건 뭘까? 맞아요. 그죠? 네. 조금 더 글자를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H3D에 있는 div, H3D에 있는 div, H3D에 있는 di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얘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요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놈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 그러면은 div 중에서 얘는 0번째 있고 얘는 1번째 있고 그 다음 요 div도 H3D에 있는 것 중에서 0번째, 1번째. 다음 div도 H3D에 0번째, 1번째잖아요. 그럼 H3D에 있는 div들 중에서 1번째에 있는 것들만 뽑아내면 되네 이 뜻이다. 그죠? 그래서 1번째 하면은 위치가 에러가 생기니까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있지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맞죠? 그죠? 같은 레벨에 어디 갔어요? 같은 레벨에 있지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래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H3D 쪽에 있는 div들 중에서 odd죠. odd. 그죠? odd. 홀수 번째 있는 거. 맞죠? odd. 홀수 번째. 맞습니까? H3D 쪽에 있는 div들 중에서 얘는 0번째, 얘는 1번째. 요 div는 전체에서 2번째, 요 div는 전체에서 3번째, 요 div는 전체에서 4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div 전체의 순위를 매기면은 0, 1, 2, 3, 4 순위로 간다고요. 그래서 홀수 번째 있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css 조금 넘버링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구분되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색깔을 바꿔야 되죠. 컬러를 뭘로 바꾸어줘? 그레이로 바꾸기로 했죠. 그렇죠. 요렇게. 저장할까요? 돌려볼게요. 새로 고침. 맞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다 그레이로 됐죠. 보여줘요? 그레이죠. 실제로 코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에 확장시켜 볼게요. 맞죠? 그레이. 그렇죠. 밑에 보세요. 그레이 맞잖아요. 다 됐죠. 근데 아까 왜 1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이유 설명할게요. 여기 order가 아니고 여기 만약에 1을 넣잖아요. 위치가 equal 1인 것만 뽑아내 주세요 하면은 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3D 쪽에 있는 div들 중에서 위치가 1인 거 H3D 쪽에 있는 div 중에서 얘는 0번째 얘는 1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데 H3D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 H3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걸로 이미 번호가 먼저 적이니까 얘는 2가 된다고요. 이 H3를 따로 고려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첫 번째 만난 H3가 얘니까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버리거든요. 그럼 1번째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만 뭐 되겠어요? 그레이가 될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할게요. Ctrl S 했습니다. 자, 잠시 화면 밑으로 조금 내려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해볼까요? 세로 고침. 그렇죠. 보세요. 지금 그레이로 된 것은 얘만 되죠. 여기 그레이? 아니죠. 밑에 코드 분석 볼까요? 아래쪽에. 이거 보면 더 정확하겠다. 그죠? 자, 조금 스크롤해서 올릴게요. 엘리먼트, 바디. 그렇죠. 여기 그레이 있죠. 맞아요? 아래쪽 그레이 없잖아요. 아래쪽 그레이 없잖아요. 아하. 뭐라고? 다시 정리할까요? 아하. H3D 쪽에 있는 div들 중에서 1번째 위치. 그러니까 H3를 맨 처음에 얘를 만나니까 여기부터 기준해가 여기는 div 0번째, 요 div는 1번째, 요 div는 2번째, 요 div는 3번째, 요 div는 4번째. 이렇게 가니까 얘만 지금 회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는 얘도 해야 돼. 또 밑에 하나 더 있죠. 걔도 해야 돼. 그러면은 1번째, 3번째, 5번째만 하는 게 맞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 뭘 쓴 거예요? 오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와 똑같은 결과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죠? 원래 처음에 최종 결과가 요거였고 요걸 요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두 번째 예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리절트 최종 결과부터 봅시다. 네, 방금 봤던 것처럼 이동할 사이트로 네이버를 클릭하면은 잠시 지나면은 네이버로 이동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최초의 소스는 3번입니다.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처음엔 이래요. 네이버를 눌러도 암만 기다려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먹여보자. jQuery로 고감해 보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입력 도구들 우리가 폼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폼이 있는 거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절트 2는 좀 닫아 놓고요. 소스 2도 그렇죠? 자, 볼까요? 소스 3를 올리면 되죠. 올려볼까요? 예, 올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이거밖에 없어요. 얘를 실행시키면 컨트롤 시프트 B. 그쵸?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쵸? HTML 할 때 공부했었죠. 이와 같은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는 게 셀렉트 태그죠. 이 안에 우리 목록이 있었죠. 이 목록 만드는 것들이 옵션 태그들이죠. 화면에 네이버 다음 구글이라는 메뉴들이 보이고 얘를 누르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소들을 값으로 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셀렉트 태그들이 이런 메뉴를 구성할 때 많이 쓰잖아요. 지금 보여지기만 하는데 실제로 이동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 기능을 먹이려는 겁니다. 누르면은 실행되도록. 그 기능을 먹이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맞아요. jQuery로 여기다 코딩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jQuery 코딩해야 돼? 그렇다면 앞전에 했던 것처럼 jQuery 코드를 CDN으로 구성하겠다라고 맞습니까? 카피 떴어. 컨트롤 C 해서 우리가 코딩해야 될 헤드 영역에다가 우선 자리부터 잡도록 하자. 컨트롤 V 됐죠. 글자 좀 키울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억나죠? 달러에 스크립트부터 구성해야 되네요. 스크립트 선언해주고 타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 지금부터 나 jQuery 코드 넣을 거야. 달러에 document 점 뭐라고? ready. 준비되면은 실행시켜줘. 뭐를 뒤쪽에 있는 이제는 좀 제대로 표현할까요? 뒤쪽에 있는 콜백 함수를 실행시켜 줘라고 요거 하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렇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7라인에 여기에다가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은 실제로 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코드들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실행시킬 때 봤지만은 선택하고 나면 네이버를 선택하고 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해두었어요. 그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동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게 뭐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우리 기억나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set 뭐였습니까? 맞아요. time out이에요.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이 가물가물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안 나면은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빵 터지도록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이 set timeout이 있을 거예요. set interva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좀 써볼까요? set interval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쓰는 코드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5초 지나고 나서 빵 터지라는 겁니다. 둘 다. 근데 set interval은 5초 지나고 나서 한 번만 빵 터져요. 근데 set timeout은 미안합니다. set interval은요 5초마다 빵 터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 그죠? 일정 주기로 계속 반복할 때는 set interval을 써주고요. 아니야, 난 반복할 필요는 없어. 한 번만 해주면 돼. 하면 set timeout을 쓰면 돼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럼 set timeout으로 자 마찬가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실행시켜줘 하고 싶으면은 펑션 써주면 돼요. 그렇죠? 써주고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할 거니까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 코드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set timeout의 룰이 있죠. 코드 규칙이. 그죠? 해야 될 일을 맞습니까? 코드 잠깐 볼까요? set timeout은요, 갈로 안에다가 해야 될 일을 써주면 돼요. 써주고, 그 일이 몇 초 뒤에 빵 터지면 되는지를 요 뒤에다가 구성해주면 됩니다. 시간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콤마 찍고, 요 뒤에다가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5초 뒤에 빵 터지도록 할까요? 그러면 5초. 이거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죠? 컴퓨터는 빠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는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5초를 하고 싶으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얘는 그 시간을 표현하니까 5000을 주면 될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긴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찍으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 안에 코드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그쪽으로 사이트 이동하도록 해주면 되죠. 그럼 사용자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선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게 여기에 코딩돼야 됩니다. 구성해 볼까요? 자, 안 배운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러에 jQuery 코드로 들어가요. 저기 아래쪽에서 뽑아냅니다. 태그가 뭐로 돼 있어? 맞아요. select 태그 있죠. 메뉴가 select 태그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select 태그 안에 밑에 있는 태그들 자식이라 그랬죠? 자식 표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옵션들이잖아요. 그죠? 그 옵션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은 맞아요? 이렇게만 써주면은 select 태그 밑에 자식으로 select 태그 밑에 자식으로 얘네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들을 다 뽑아내게 될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린 지금 여기서 사용자가 네이버를 선택했으면 네이버의 것만 뽑아내면 돼. 옵션으로. 구글을 선택했으면 구글의 옵션만 뽑아내면 돼. 그래서 이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필터를 달아주면 되겠다. 그죠? 원하는 것만 뽑아내도록 하는 게 기억나죠? 그래서 옵션들 중에서 우리 교재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만 뽑아내면 돼. 뭐였죠? selected예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책 한번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책 찾아봤어요. 찾았어요. 페이지 359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 표의 첫 번째가 얘예요. 한번 보세요. 359페이지 아래쪽 표의 첫 번째가. 근데 이게 지난 그 교재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359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이런 쓰임새로 쓰이는구나 라고 좀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select 하면은 맞습니다. 요 select 요까지 딱 쓰면은 select 태그에서 맞죠? 자식들 중에서 옵션들 필터 되기를 사용자가 select 선택했는 옵션. 내가 만약 네이버를 선택했다. 그럼 얘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딱 뽑혀나갈 거예요. 네이버. 근데 지금 사이트 이동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 글자도 필요 없고 뭐만 뽑아내야 돼요? 네이버 주소를 뽑아내야 되죠. 그럼 요 주소 값만 얘가 다시 이 전체에서 좀 지울게요. 다시 이 전체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이 전체에서 내가 사이트 이동하려고 하면 요 주소만 다시 뽑아내야 돼. 그럼 요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밸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뽑아내는데 거기에서 다시 밸류 값만 뽑아내 줘라고 요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전체 태그 전체를 지금 다 뽑아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요 값만 밸류 값만 뽑아내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쓰는데 점 찍고 맞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제 배워야 될 표현들입니다. 아직 안 배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쓸게요. 뒷단에 우리 교재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밸류를 뽑아낼 때는. 이렇게 딱 해주면은 내가 네이버를 선택했다면 이것만 딱 뽑혀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딱 뽑혀 나와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변수로 받아 놓을까요? 자, 코딩 할게요. 앞쪽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게요. 이름 뭐라 만들까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죠. 변수 하나 만들게요. 변수를 뭐라 할까요? value라 할게요. 그냥 value 해서 이렇게 줄게요. 그럼 뽑아낸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됐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이트 이동하면 되죠. 저 value 값으로. 그죠? 요 value 값으로. 뽑아낸 요 value 값을 얘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요 값으로 이동시켜줘 라고 써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기억나죠? jQuery는 자바스크립트하고 이렇게 같이 뒤죽박죽 쓰여집니다. jQuery로 표현하기 편한 거는 jQuery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이미 가지고 있던 코드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뭐였죠? location.href 요게 자바스크립트로 사이트 이동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동해줄 사이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 앞에서 변수로 받아놨잖아요. value 맞습니까?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점점 됐죠. 왜 여기는 달러를 찍고 여기는 달러가 없고 여기 왜 달러가 없는지 아시겠죠? 얘는 jQuery 코딩을 했는 것이고 얘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한 거예요.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체는 jQuery 코드 문법에 맞추어서 쓰여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거 달러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jQuery 코드 형식에 따르는 것만 달러 붙여주면 된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제대로 맞다면 실행될 겁니다. Ctrl S 저장할게요. Ctrl Shift B 됐습니다. 네이버 클릭. 몇 초 뒤에? 5초 뒤에 실행되고 있죠. 됐잖아요. 5초 뒤에 실행되어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Ctrl Shift B. 그죠?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Ctrl Shift B 됐습니다. 구글로 한번 가볼까요? 구글 클릭. 5초 뒤에 이동. 맞죠? 요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스크립트 코드, jQuery 코드를 쓰면은 화면상에 있는 보여지는 내용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했는 것에 의해 가지고 화면이 바뀌도록 하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부른다 했죠? 예, 동적 기능이라 불러요. 먹일 수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본 코드가 지금 이 세 번째 예제입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우리가 뭐 만들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몇 장 했냐면 9장 했어요. 9장의 핵심은요, 뽑아내는 방법에 대한 공부예요. 뽑아내는 방법. 요런 것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만 뽑아낼 수 있지? 기억나죠? 이걸 지금 다룬 것이 세 가지 예제였습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렇게도 뽑아낼 수 있음을 배웠잖아요. 해본 거죠. 그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했어요. 이렇게 9장에서는 뽑는 방법, 선택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배운 게 9장이었고요. 이것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아직 몇 개 소개 안 했습니다. 대부분 전부 CSS만 해봤어요, 지금. 맞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뭘 할 수 있을까? jQuery로 그거 공부하는 것이 10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뽑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면 기회를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해보는 것이 10장이 되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되면은 결국에는 뽑아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의 코드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의 흐름이 진행되거나 이해하고요. 지금 방금 했던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예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본 겁니다. 기덥에 가면은 방금 했던 소스코드 올려놨던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꼭 기덥에 가가지고 해보도록 하세요. 하고요. 실습 과제는 뭔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부라면 과제는 뭔데? 이번 과제는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했으면 됐고요. 이제는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만들어 보면서 옆 사람 거 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개인별로 확인 받으면서 뭐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차수에는 이번 주차에는 과제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만 방금 했던 학습까지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게 안 되면은 10장부터 또 힘들어질 거예요. 꼭 당부합니다. 그리고 Y클래스에 들어가서 이번 주차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번 주차까지 어디까지는 완성이 되어야지 내 학습이 완료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은 해두도록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영상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끝입니다. 끝이고 다음 수업 때 다음 10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